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중국 학생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심지어 추방까지 당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향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로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벨기에 브뤼셀 출신으로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랐어요. 19살, 국제학교 졸업반이죠. 다문화 환경에서 자란 덕에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살아본 경험이 제게는 큰 재산이 되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질서 정연하고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곳에서의 기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중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셨어요. 클레어, 우리 베이징으로 가게 됐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설렜습니다. 중국이라니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특히 한국과 가까운 아시아 국가라 기대가 컸어요.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대는 날로 커졌죠. 인터넷에서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과 고궁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설레었어요. 출국 전날, 저는 짐을 싸면서 중국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이하오, 시에시에를 반복해서 연습했죠. 유럽에서 듣던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 세계 최대의 인구, 급성장하는 경제력, 화려한 고대 문명의 역사, 모든 것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뿌연 스모그였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따가웠죠. 이게 무슨, 마스크를 쓴 채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질서정연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들기를 반복했고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보행자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무작정 도로를 건너려 했죠. 여기가 정말 선진국이라는 중국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푸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모습은 웅장했지만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거리의 소음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평온함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직 첫날이야.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 다음 날, 저희 가족은 베이징 최고의 국제학교에 저를 등록시키러 갔습니다. 외관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럽식 건물이었죠. 교정은 넓고 깨끗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잠시 안도했어요. 여기서는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입학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주변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학생들끼리만 모여 있었고 외국인 학생들은 따로 그룹을 이루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분리된 분위기가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베이징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의 실망감을 뒤로하고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베이징에서의 첫 경험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학교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중국 학생들이 한쪽에 몰려 앉아 있었고 소수의 외국인 학생들은 뒤쪽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중국 학생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것이 느껴졌죠. 유럽에서 온 새로운 학생이래. 또 우리를 무시하는 애가 왔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클레어 로랑 학생입니다. 벨기에에서 왔고 외교관의 딸이죠. 몇몇 학생들이 무심한 듯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한 서양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소피아야. 폴란드에서 왔어.
여기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 외국인들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소피아가 설명해 주길. 이 학교는 겉으로는 국제학교지만 실제로는 중국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가까웠어요. 여기 중국 학생들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 많아. 그들은 서양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교육도 받고 있어. 그 말에 의아했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역사 수업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교사는 중국의 5,000년 역사를 설명하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이며 서양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죠. 모두가 열렬히 동의하며 몇몇은 서양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민족주의를 접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소피아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다른 유럽 출신 학생들과 합류했죠. 줄리앙이라는 프랑스 학생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여기서는 일상이야. 중국 학생들은 우리가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국 학생 몇 명이 우리를 노려보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중 한 명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줄리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항상 중국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항상 서양을 비하하고 있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문화 교류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다음 날 과학 수업에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사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국은 곧 모든 분야에서 서양을 앞지를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왜 서양에서는 아직도 중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죠. 교사는 서양의 편견과 중국의 성공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반박하면 모든 학생들의 적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저는 소피아와 함께 베이징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클레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자부심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그냥 웃고 넘기는 거지.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천안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를 무시하며 밀치고 새치기 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죠. 중국의 모순이야.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천안문 광장에 도착해보니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대부분 중국인들이었죠. 한 관광 가이드가 중국어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소피아가 귓속말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 가이드가 중국은 항상 평화를 사랑했고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 놀라운 역사 왜곡이었지만 주변의 관광객들은 모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로 돌아온 월요일, 담임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학기가 끝나면 우리는 영국으로 졸업 여행을 갈 거예요. 교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중국을 벗어나 유럽으로 돌아갈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의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여행이 정말 괜찮을까? 왠지 불안해. 소피아도 같은 생각이었죠.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베이징의 밤하늘은 여전히 스모그로 뿌옇게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영국 여행이 다가오면서 학교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졸업 여행이라기보다는 마치 중국의 우수성 증명 미션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특별 연설을 했죠. 여러분, 이번 영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에, 특히 서양의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갑니다. 그 말에 중국 학생들은 열광했지만 저와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피아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야? 관광인지 선전인지. 교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여러분은 중국의 대표입니다. 항상 자부심을 갖고 중국의 발전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서양인들이 중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그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연설이 끝나고 나오면서 줄리앙이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우리가 문화 선전대라도 되는 것 같군. 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여행인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지? 우리의 대화를 들은 샤오밍이라는 중국 학생이 다가왔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자랑스러워. 너희 서양인들은 항상 중국을 무시하잖아. 샤오밍의 적대적인 태도에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저 여행을 즐기고 싶을 뿐이야. 정치적인 의도 없이. 그러자 샤오밍은 비웃듯이 말했죠. 모든 것은 정치적이야. 너희 서양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의 말에는 깊은 분노와 열등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우리는 여행 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담당 교사가 영국에서의 행동 수칙을 설명했는데 놀랍게도 영국인들의 무례함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발 당일이 왔어요. 베이징 공항에 모인 우리 일행은 약 50명 정도였습니다. 중국 학생 40명, 외국인 학생 10명 정도였죠. 출국장에서부터 중국 학생들은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갖추고 애국가를 작게 흥얼거리며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저는 소피아와 눈빛을 교환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승무원들의 요청을 무시했어요. 한 학생이 소리쳤죠. 우리는 중국 학생이야.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마. 승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승객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같은 학교 소속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게 느껴졌죠. 런던에 도착하기 전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곧 영국에 도착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중국의 자부심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영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당당하게 행동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것은 문화 교류가 아니라 정치적 대결 같았으니까요. 히드로 공항에 착륙하자 학생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중국 학생들은 짐을 서둘러 꺼내려 했고 승무원들의 안내를 무시했어요. 출구 앞에서 서로 밀치며 먼저 나가려는 모습에 다른 승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와 함께 맨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제 시작이네.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자 샤오밍을 비롯한 몇몇 중국 학생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 중국에서는 VIP들은 특별 통로가 있는데 뒤에서 지켜보던 영국인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여행이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영국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검사하며 물었어요. 여행 목적이 뭔가요?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졸업 여행입니다.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벨기에에서 오셨네요.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의 차례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불만이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입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미 통과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는 거예요? 우린 관광객이라고요. 샤오밍의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죠. 샤오밍이 입국 심사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저 규정에 따라 질문하는 겁니다.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샤오밍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는 중국 최고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다른 중국 학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신문해요? 인종차별이죠. 몇몇 학생들은 심사대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들을 저지했죠. 멈추세요. 입국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순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심사관을 밀치고 소리쳤어요.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 학생은 리웨이였어요. 평소에도 공격적인 성향이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예상치 못했죠. 순식간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리웨이를 제압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허둥지둥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리웨이와 몇몇 학생들은 별도의 방으로 끌려갔어요. 남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죠. 이건 불공정해. 영국인들은 중국인을 존중하지 않아. 주변의 다른 여행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소피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클레어, 이건 정말 끔찍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 마치 일부러 사고를 치는 것 같아. 줄리앙이 다가와 소곤거렸죠. 들리는 바로는 이게 다 계획된 거래. 중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 2시간의 혼란 끝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리웨이와 2명의 다른 학생들은 입국이 거부되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공항 당국에 거듭 사과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조건부로 입국이 허용되었죠. 하지만 이미 여행의 시작부터 최악이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그래. 반면 저희 외국인 학생들은 당혹스러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런던 시내의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방이 너무 좁아요. 중국 호텔이 훨씬 더 좋은데 호텔 직원들은 전문적으로 대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소피아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문을 닫자마자 둘 다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무슨 여행이야. 소피아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대형박물관과 버킹엄 궁전을 방문한대. 거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소피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진짜 걱정되는 건 이 학생들이 실제로 공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그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 중국인은 더 이상 서양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밤거리는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더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 학교의 평판은 어떻게 될지 걱정됐죠. 유럽인으로서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도 혼란스러웠어요. 중국 학생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지만 그들 역시 학교 교육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로비에서 긴급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가야 해요. 오늘부터는 모두가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차별했다고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했지만 중국 학생들은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죠. 가이드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느끼는 불편함에 공감했어요. 대형 박물관에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조용히 관람해주세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룹으로 나뉘어 박물관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피아, 줄리안과 같은 그룹이 되어 다행이었어요. 박물관 내부는 웅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역사적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중국 문명 전시관에서 중국 학생들은 자부심에 넘쳐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집트관, 그리스관을 지나면서 몇몇 학생들이 이런 것들도 중국에 있어. 중국 문명이 더 오래됐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전시관에 도착했을 때 발생했어요. 최근 대형 박물관이 한국 문화재를 새롭게 정비해 넓은 공간에 전시하고 있었죠. 화려한 조선시대 도자기와 회화, 현대 한국 문화까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 전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본 중국 학생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샤오밍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렇게 큰 공간을 할애한 거지? 중국관보다 더 화려해 보여.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한국 문화는 중국에서 모두 배운 거야.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의 관람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가이드가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샤오밍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가이드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여기는 조용히 관람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관람객들도 있으니. 하지만 샤오밍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그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가 난 리밍이라는 학생이 갑자기 전시된 유리 케이스를 세게 밀었습니다. 유리가 흔들렸고
내부의 도자기가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모든 관람객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허둥지둥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박물관 측은 단호했습니다. 이 그룹은 즉시 퇴장해주세요. 문화재 훼손 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리밍과 샤오밍은 별도로 보안실로 안내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박물관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유럽 출신으로서 이런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어요. 밖으로 나온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전화로 학교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 옆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문화재를 훼손하려고 할 수 있지? 저도 동의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1시간 후 리밍과 샤오밍이 보안요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둘 다 창백한 표정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리밍 학생이 경고를 받았어요. 다행히 박물관 측에서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우리 그룹은 더 이상 박물관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불공평해요. 우리를 차별하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쳐 보였고 학생들은 여전히 흥분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교육의 결과인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가?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다른 문화도 존중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대형 박물관에서의 사건 이후 여행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버킹엄 궁전 방문은 취소되고 대신 런던 타워와 테임즈 강변 산책으로 대체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이제 매우 긴장한 상태였죠. 오늘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더 이상의 사고가 생기면 전체 여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런던 타워로 향하는 길에 저는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들은 한국에 대해 그렇게 적대적인 거지? 소피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학교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몰래 즐기는 중국 학생들이 많았으니까요. 런던 타워에 도착해서 우리는 그룹으로 나뉘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이 직접 중국 학생들 그룹을 인솔했어요. 아마도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저는 다시 소피아, 줄리안과 함께 다른 그룹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영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가이드의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모두가 다시 모였을 때 몇몇 중국 학생들이 벌써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역시 중국보다 별로야. 베이징의 자금성이 훨씬 더 웅장해. 줄리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비교해야 하나? 그냥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면 안 되나?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런던 아이관람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런던의 전경을 감상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중국 학생들의 짜증은 극에 달했어요. 영국은 날씨도 엉망이야. 우리가 왜 이런 곳에 와야 하는지 모르겠어. 결국 비가 그치고 우리는 런던 아이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런던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템스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역사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 학생들도 조용히 경치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하차 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역사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입장하기 전 가이드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이곳은 종교적인 장소이므로 조용히 해주시고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사원 내부에 들어서자 몇몇 중국 학생들은 이 규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촬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했죠. 우리는 중국어만 할 줄 알아요. 라고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영어를 잘 알아들었어요. 국제학교 학생들이니까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리우라는 학생이 갑자기 성가대석 위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직원이 달려와 말렸지만 리우는 화를 냈습니다. 왜 못 올라가는데? 나는 그냥 사진 찍고 싶은 것뿐이야. 주변의 관광객들과 신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죠. 담임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 리우를 말리고 사과했지만 이미 사원 내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예정보다 일찍 사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밖에서 담임 선생님이 리우를 심하게 꾸짖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행동이니? 너는 중국을 대표하는 학생이라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 리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일정은 유명한 영국 역사 유적지 방문이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적지는 수백 년 된 돌담과 고대 조각상으로 가득했어요. 가이드가 강조했죠. 이 유적들은 매우 귀중하고 취약합니다. 절대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몇몇 중국 학생들은 이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고대 조각상에 기대거나 장난삼아 돌담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왕핑과 리밍이 한 고대 벽에 한자로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쇠로 벽을 긁기 시작했어요. 다른 관광객이 이 광경을 발견하고 즉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재입니다. 보안 요원이 달려왔고 순식간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왕핑과 리밍은 제지당했고 누군가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수백 년 된 역사 유물을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 거지?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왕핑과 리밍은 체포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창백한 얼굴로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소피아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클레어, 이건 범죄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 담임 선생님이 엄중한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왕핑과 리밍 학생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학교와 대사관이 상황을 처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없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중국의 위신을 세우기는커녕 국제적인 망신만 당했어요. 여러분의 행동은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유럽 출신으로서 저는 이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동시에 중국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고 다른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문화적 자부심일까요? 아니면 그저 왜곡된 민족주의의 결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여행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된 것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죠. 영국인들이 우리를 차별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반면 몇몇 중국 학생들은 조용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학생들은 그저 하루빨리 이 악몽 같은 여행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모였을 때 담임 선생님이 최신 소식을 전했어요. 왕핑과 리밍 학생은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영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들은 별도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죠. 입국 금지라니.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호텔을 나서는데 밖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문화재 훼손 사건이 영국 뉴스에 보도된 모양이었어요. 중국 학생들의 역사 유적 훼손 시도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죠. 담임 선생님은 서둘러 우리를 버스에 태우고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영국에서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여행은 문화 교류와 배움의 기회였어야 했는데 결국 재앙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도 비슷한 생각인 듯했습니다. 이번 일이 앞으로 우리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아마 국제학교로서의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거야. 다른 나라들도 우리 학생들의 방문을 꺼리게 될지도 몰라.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른 여행객들이 우리를 인식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뉴스를 통해 우리 그룹에 대해 알게 된 걸까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우리는 탑승구로 향했어요. 그때 한 중국 여학생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저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링링이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 한국 좋아하지?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랐어요. 응, 한국에 가봤었어. 정말 좋았어. 왜? 링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속삭였어요. 나도 사실 한국 드라마랑 음악 좋아해. 근데 학교에서 그런 말 못해. 다들 날 배신자라고 할 거야. 그녀의 눈에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본 것들이 내 생각을 바꿔놓았어. 우리가 간 곳마다 유럽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존중했지만 우리를 보는 눈빛은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링링, 문화를 사랑하는 데는 국경이 없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게 중국을 덜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야. 링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중국이 최고라고 가르쳐. 다른 나라들은 모두 열등하다고.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보니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은 너무 달라. 그녀의 고백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적어도 한 학생의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 혼란스러운 여행의 유일한 긍정적인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가에 앉아 런던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적 우월감이 어떻게 맹목적인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번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경험 후에 중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항에는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 있었죠. 그의 표정은 이전에 본 적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 긴급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버스에 탑승한 후 교장 선생님이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국에서의 사건이 국제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문화재 훼손 시도와 부적절한 행동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태블릿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BBC, CNN 등 주요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 영국 문화재 훼손 시도로 체포돼. 중국 국제학교 학생들의 충격적인 행동. 외교 문제로 비화와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강당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는 가장 어두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 학교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중국의 이미지까지 실추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관련 학생들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을 것이며 나머지 학생들도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유럽 국가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학교의 어떤 학생도 유럽 국가로의 교육 여행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은 국제학교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클레어, 이번 일이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단다. 중국과 유럽 사이의 문화적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너는 괜찮니? 여행 중에 힘들었겠구나.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았어요. 공항에서의 난동, 박물관에서의 한국 전시에 대한 반응, 유적지에서의 문화재 훼손 시도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에게 맹목적인 애국심만 주입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제 미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교훈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문화 교류를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문화적 충돌과 몰이해를 목격했죠. 이곳이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영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보이지 않았고 모든 학생들이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에서 추가 발표를 했어요. 학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우리 학교는 국제 이해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보여온 교육 방식과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여전히 중국이 최고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존중을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점심시간에 소피아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난 이제 중국을 떠날 생각이야.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폴란드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셨어. 이곳에서의 교육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 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도 부모님과 이야기 중이야. 아마도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될 것 같아. 그때 링링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전과 달리 진지했습니다. 클레어, 소피아, 나도 전학을 생각하고 있어. 부모님께 한국의 국제학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어. 그녀의 고백에 저희는 놀랐어요. 정말? 왜 한국이야? 제가 물었죠. 링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의 경험 후에 난 정말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국은 문화적으로 중국과 가깝지만 더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항상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어. 이 대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고 그곳의 질서와 예의, 문화적 개방성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한국으로 전학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사실 나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단다. 한국 서울에 외교 업무로 갈 기회가 있거든. 내가 정말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구나. 그렇게 저희 새로운 여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교훈을 주었어요. 문화적 자부심과 맹목적인 애국심의 차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교육이란 단순히 자국의 우월함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몇 주 후, 저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의 사건들이 내게 큰 영향을 미쳤구나. 유감스럽지만 내 결정을 존중한다. 제가 떠난다는 소식이 퍼지자 몇몇 중국 학생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서양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기만 해. 하지만 닝닝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진심으로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야. 클레어, 나도 곧 따라갈게. 마지막 등교일, 저는 소피아와 함께 학교를 걸어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것이 제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한국행을 결정하고 난 후 저희 가족은 빠르게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주재 벨기에 대사관으로의 발령을 받으셨고 저는 서울의 명문 국제학교에 입학 신청을 했어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어요. 출발 전날 링링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클레어, 너 정말 가는구나.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응. 내일이면 한국에 있을 거야. 제가 대답했죠. 링링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작별 선물이야. 한국에 가서도 우리 연락하자.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중국 스타일의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고마워. 링링, 정말 아름다워. 링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곧 한국으로 갈 거야. 부모님이 드디어 허락하셨어. 서울의 국제학교는 아니지만 부산에 있는 학교로 전학 갈 예정이야. 그 소식에 저는 기뻤어요. 적어도 링링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니까요. 정말 기쁘다. 한국은 넓지 않으니까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희 가족은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웅장한 건물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여전히 뿌연 하늘. 중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분명 큰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기억보다는 힘든 기억이 더 많았지만 그것 또한 제 성장의 일부였겠죠.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창가에 앉아 베이징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한국, 제가 잠시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과연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섞인 감정으로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부터 달랐어요. 공기가 맑고 깨끗했고 공항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죠. 심사관은 친절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했어요. 벨기에에서 오셨네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니 너무도 다른 첫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도 그 차이는 계속 느껴졌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자동차들은 질서 있게 운행되었으며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현대적인 빌딩들과 아름다운 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내게 될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었어요. 현대적이고 편안한 공간이었죠.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주변에는 공원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저는 새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국제아카데미라는 학교였어요.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죠. 클레어, 로랑 학생이군요. 우리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좋은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학교 투어를 하면서 저는 학생들의 다양성에 놀랐습니다.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 미국 학생들, 유럽 학생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의 학생들까지 정말 국제적인 환경이었죠. 무엇보다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투어 중에 저는 제 학급을 맡게 될 담임 선생님도 만났어요. 김 선생님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클레어, 우리 학교는 다양성을 중요시해. 여러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야. 그녀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중국에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첫 등교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할 새 친구를 소개합니다. 클레어 로랑이에요. 벨기에에서 왔고, 이전에는 중국에서 공부했대요. 학생들이 친절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안녕, 클레어. 우리 반에 온 걸 환영해.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한국 학생인 지우, 미국 학생인 에밀리, 그리고 독일 학생인 한스까지. 그들은 저에 대해 궁금해하며 친절하게 학교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랑 같이 먹자. 지우가 제안했어요. 이런 따뜻한 환영은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생들은 제가 중국에서 온 것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부정적인 선입견 없이 제 경험을 들으려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어땠어? 에밀리가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문화적 충돌과 배타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해. 그녀의 균형 잡힌 시각에 감명받았습니다. 한스도 덧붙였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것 아닐까? 수업도 중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사들은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균형 있게 다루어졌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교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과 후 저는 학교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공기가 맑아 숨쉬기가 편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정으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첫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은 친절했고 선생님들은 존중해 주었어요.
중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죠. 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다행이구나. 우리도 오늘 서울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도시가 깨끗하더구나. 그날 밤 저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힘들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더 넓은 시각,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진정한 문화적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주는 적응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와는 달리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하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질서와 예의였어요. 거리는 항상 깨끗했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하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은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지우, 에밀리, 한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항상 저를 도와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지우는 주말마다 저를 초대해 서울의 여러 명소를 안내해 주었어요. 경복궁, 인사동, 명동, 한강공원,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도시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습니다. 한국 음식도 저희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떡볶이, 다양한 맛과 향이 제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도전이었지만 점차 적응하게 되었죠. 지우의 어머니는 종종 저를 집으로 초대해 직접 만든 한국 가정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균형 잡힌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셨죠. 학교 수업도 중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탐구하도록 도왔어요. 역사 수업에서는 단순히 한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시각에서 역사적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여러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시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역사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셨죠.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닝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녀도 마침내 한국, 부산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클레어, 나 드디어 한국에 왔어. 여기는 정말 멋져. 중국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달라. 링링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곧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산과 강, 정돈된 도시와 마을들. 부산에서 링링을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여기서는 내가 진짜 나일 수 있어. 클레어. 중국에서는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 링링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비슷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링링은 부산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나를 중국인이라는 레이블로만 보지 않아.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대해줘. 저도 서울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맞아. 한국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하는 느낌이야. 부산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어두워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은 너무도 달랐어요. 양국 모두 아시아의 이웃 나라이지만 그들이 국제사회와 다른 문화를 대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한국은 자국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균형이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이 아닐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학교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문화 동아리에 가입했고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세계 문화의 날 행사였습니다. 각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했는데 저는 벨기에 문화와 요리를 소개했어요. 와플과 초콜릿을 준비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죠. 그 행사에서 저는 지우의 부스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차와 다과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차 문화는 명상과 조화를 중요시해.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음료 섭취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야. 지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우와 다른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진전을 이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점차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클레어, 다음 학기에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학생 대표를 맡아보지 않을래? 너의 다양한 경험과 개방적인 태도가 이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제안은 제게 큰 영광이었어요. 저의 경험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저는 이 역할을 수락했고 여름방학 동안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국과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적 차이를 교훈 삼아 더 나은 국제 이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방학 중에는 링링도 서울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링링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다양성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저희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었어요. 문화 충격은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지. 제 조언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학교에서는 특별 프로젝트로 국제 이해의 날을 계획했어요. 저는 이 행사의 학생위원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다양성 속의 조화였죠.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는 행사였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된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행사 당일 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각국의 음식, 음악, 전통 의상, 예술 작품이 전시되었고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벨기에 부스에서 시작해 다른 나라의 부스들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중국 부스에서는 전통차 시연이 있었고 한국 부스에서는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행사를 마무리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전통 공연과 현대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였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 마무리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우리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발견했습니다. 다양성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국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는 중국에서 문화적 갈등과 모리해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다양성을 축하하는 행사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요? 행사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정말 훌륭한 행사였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준 덕분에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 그 말씀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중국에서의 어려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에 없었을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 힘든 시간이 저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요? 어려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한강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에서 저는 마침내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라는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제게 큰 도움이 되고 더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